오늘은 소설 노새 두 마리의 주요 학습 내용을 구성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에 나누어 준 학습지와 교과서를 보며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노새 두 마리의 소설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발단은 처음부터 37쪽 22번째 줄까지입니다. 발단의 내용은 새 동네가 생기고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변두리 동네였지요. 자, 이 변두리 동네는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고 뒤처진 지역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첫 문장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가파른 골목은 인물이, 즉 이 소설의 아버지가 처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변두리 동네에 새 동네가 들어서기 시작하지요. 자, 이 새 동네의 모습을 정리하면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슬래브집이며 그 동네보다 경제 사정이 양호하지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그 동네는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이었고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와 새 동네는 골목을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뉘어졌지요. 자, 이 금을 긋듯 나뉜 동네는 구 동네와 새 동네의 경제적 수준 차이와 소통의 단절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버지는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됐는지 우린 소설 속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연탄 배달을 하던 아버지는 새 집이 들어서면서 배달하는 곳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일감이 많이 생기고 멀리 떨어진 땅 동네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새 동네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새 동네가 생기면서 그 동네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새 동네 사람들이 경제적 사정이 좋다 보니 구멍가게 주인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진열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교과서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유 배달부들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지요. 또한 신문 배달부들도 조석으로, 이때 조석은 아침 저녁을 말하는 거지요. 자,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빕니다. 슈샤인보이, 여기서 슈샤인보이는 구두 닦기를 말하는 거지요. 자, 구두를 닦는 사람들도 새벽이 되면 골목 안을 돌아다닙니다. 청소부들도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가지요. 가 생기면서 그 동네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긴 이유는 그 동네와 경제적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새 동네와 구동네 사람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구동네 사람들은 새 동네 사람들로 인해 형편이 나아졌지만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했지요. 좀 전에 새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즉, 새 동네와 구동네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소설에 나오는 노새에 대한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노새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오줌을 싼다고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자, 이랬던 이유는 구동네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서 늘 보던 존재이지요, 노새가.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새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노새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노새를 흥미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지 못한 매우 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졌지요. 또한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은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구동네 아이들은 주로 밖에서 놀았지요. 그리고 걸핏하면 싸움질과 욕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썽을 잘 부렸지요. 우리 집 노새를 괜시리 귀찮게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새동네 아이들은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요. 새동네 아이들끼리만, 즉 저희끼리만 어울렸어요. 우리 집 노새를 보며 놀라거나 칭찬하기도 했지요.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소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8번에 나온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을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단 부분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자, 8번에 발단 부분에 나타난 삶의 모습 잘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과 다르게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 배달을 했지요. 그리고 2, 3년 전부터 그 동네에 문화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주택은 생활하기 편리하고 보건위생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으로 197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섞여 있었지요. 슬래브 집은 슬래브로 만든 집인데요. 슬래브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양옥의 지붕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에 환타,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 놓이고 슈샤인 보이가 다니는 모습들을 소설 속에서 그려놓고 있지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개 부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개는 37쪽 23번째 줄부터 42쪽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전개의 내용은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나지요. 자, 전개 부분에서 첫 번째, 나의 집에 노새가 들어온 사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은 2년 전까지 말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마부였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말과 노새를 바꾸자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 말이 잔병치레가 매우 잦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말과 노새를 맞바꿉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노새가 들어오게 되지요. 자, 그다음에 교과서 37쪽의 23번째 줄부터 38쪽의 20번째 줄까지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노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의 가족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소설 속에 넣은 이유는 노새는 삶의 도구로 우리에게 왔지만 어느새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노새가 나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면서, 즉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즉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노새가 달아나는 그 노새가 달아난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인지 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8조 22번째 줄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의 시작으로, 즉 현재 오늘 우리 집에는 노새가 없습니다. 노새는 어제 달아났지요. 자,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지요. 자, 이런 사건의 전개 구성을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학습지 3쪽을 봐주세요. 자, 4번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리해보면, 자, 아버지의 일은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냅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보는 나의 마음. 자, 그래서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것을 재미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니지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는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 5번째, 교과서 40쪽에 있는 내용이지요. 살얼음 위에서 연탄을 실은 마차가 미끄러지는데도 아무도 나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탄 마차를 도와주면 옷을 모두 망치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은 인정이 메마른 세상의 모습,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41쪽에서 노새가 달아나고 있지요. 자, 노새가 달아나는 과정과 그때의 아버지의 심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아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가 오름길 중턱에 멈추지요. 자,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겠지요. 자, 그래서 고삐를 힘껏 당겨 보았어요. 그런데 노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때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자, 마차가 밀려서 내려가고 노새가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때 아버지는 상황이 없지요. 그러다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 매우 당혹스러웠겠지요. 자, 발단과 전개 부분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 말수가 적고 화를 잘 내지 않지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지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내서 연탄을 배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는 1970년대에 볼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전개 부분의 마지막 8번,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요 소재라고 할까요? 자, 노새가 나오는데요. 자, 이 노새의 상징적 의미는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노새. 매일매일 무거운 연탄을 지고 연탄 배달을 하고 있지요. 즉,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노새. 자, 이 노새의 모습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이 소설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